자,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과 인공지능입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사를 역임하셨죠.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연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2024년도 양성평등 포럼이 미래산업과 양성평등인데 미래산업을 AI 산업으로 하나 규정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산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매우 잘 규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왜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오늘 좌장을 했을까라는 또 의문점이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UN 글로벌 컴팩트를 소개를 드리자면 UN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컴팩트 이 대목에서 조금 걸리는데요. 컴팩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성들의 화장품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의 화장품이 아니라 여성의 화장품은 이제 간략한 압축적인 의미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데 컴팩트가 명사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협정. 그래서 UN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UN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들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5번인 젠더 이퀄리티, 양성평등이 있고요. 기후변화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번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보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로서는요, 우리 파리미타 모한티 UN 환경계획 프로그램 매니저님 참석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원 원장님, 그리고 두 기조 발제를 들으신 후에 우리 온라인으로 마리아 홀츠버그 UN 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부소장 대행님, 그리고 박현정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부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돼서요. 먼저 첫 번째 발제하실 우리 파리미타 모한티 매니저님 문께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저장,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20여 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의 기후산업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서 환영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워크숍도 정말로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 기후 관련 산업과 그리고 양성평등 사이의 이제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세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미래 기후 관련 산업과 양성평등, 사회적 포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이 우리가 미래 기후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이제 파트너들이 이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미래 기후 산업이 미래 기후 변화가 농업과 보건 등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5명 중 4명의 기후 난민이 성인 여성 또는 여자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에서 비롯한 보건 위기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은 빈곤과 그리고 사망률 등에 있어서도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27% 이상 높은 확률로 식량 불안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성인 남성에 비해서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사망 확률이 14배가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여성이 처해 있는 이제 불평등한 상황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그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여성, 특히 사별된 소외 계층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양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기후 관련 산업에서 이루어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산업에 먼저 이제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회사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듯이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부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의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이 탄소 중립 배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문들이 건물, 전기, 전력, 그리고 부문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경로들과 그리고 주력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적 포용과 양성 평등을 이들 부문에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회 포용과 양성 평등을 이루어내면서 탄소 배출 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성 평등과 사회 포용도 당연히 이들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기후 산업에서 어디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성 그쪽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빌딩과 그리고 스마트 농업, 스마트 재료, 스마트 도시 이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회복 탄력성 있는 농업과 기후 행동을 위한 디지털 기술, 효과적인 교통수단 체계 이게 바로 이제 미래 기후 산업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아주 많은 수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이 이들 미래의 기후 산업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미래 기후 산업에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의사결정 부문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공급업자 그리고 의사결정권자 이제 모두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들이 여기 미래 기후 산업에서 창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 기회가 존재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게 된다면 에너지 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제 에너지 기구의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2050년까지 약 1억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에너지 부문에서 창출될 것인데요. 아무래도 수력, 원자력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을 보게 된다면은요, 거기에서 2,400만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2050년까지요. 이 창출될 2,400만 개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남성과 여성 이제 모두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 가지고 있는 스킬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대체될 사람들, 이 사람들 를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그리고 역량이 있어서 격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격차를 없애서 남성과 여성이 공평등한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이제 UN의 다른 모든 그 국제 기구들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과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UNEP하고 그리고 UN에 있는 뭐 여성 그 동료들 그리고 마리아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마리아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웨덴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독일 정부 그리고 스위스 정부에서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에너지 활동 조치 그리고 에너지 저감 활동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 강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회복력이 빠른 그 능력을 여성들과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여성과 취약계층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과 그 여러 스킬셋에 대한 접근성을 여성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이제 투자금을 활용해서 청정 에너지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렴한 재원을 여성들과 취약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들만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크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특성도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영세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한 요건도 다릅니다. 금융 요건도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펀드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창업자로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은행과도 함께 일하면서요,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보다도 훨씬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ccelerator program for 그리고 스타트업을 위해서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산업에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요.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의 규모나 그리고 프로필들이 다양한 여성 사업자 창업자들을 지원해서 이들이 기후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을 벌써 이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기술을 이제 적용한 여성 기업인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냉장 시스템이나 관계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업 개발과 기업 활동에 적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평가를 통해서 어떤 쪽의 저탄소 기술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여성 및 취약계층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스킬셋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재능이나 아니면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뭐 에너지 전환이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도 저희가 스킬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EA나 IEL이나 UNEP 등에서 다양한 하위 부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부문들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스킬들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리스킬링이라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해서 분야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AI나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리스킬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과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런 리스킬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위가 이제 너무 심하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아주 크게 상승한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더위 현상은요 앞으로 기후 변화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요 이런 극한 더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위한 요구는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 더위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만 합니다. 저희 얼마나 이 더위 현상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요 벌써부터 정말 심각한 영향을 사망률과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이제 평등한 노동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더위로 인한 그런 압박감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제 여성들에게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히트 스트레스는요 여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나 임산부들은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UNEP에서는요. 이해관계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OP28, 그러니까 COP28차 회의에서 참여한 이제 국가들이 우리가 지구 온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는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온도 낮추기 계획을 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비공식 일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비공식 임시 거주처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극심한 더위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우리는 저희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연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빠르게 이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각 국가 간의 계획이나 그리고 국제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도 양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온도 낮추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요, 이 운송 부문이 이 UNEP의 냉방 연합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낮추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효과적인 이동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만 하겠죠. 운송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 5천만 미국 달러의 투자금이 모였고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현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 이동 수단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성에게도 친화적인 이동 수단이 있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체계, 교통 체계가 좀 더 이 양성의 서로 다른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운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입안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냉방 연합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넵 협업센터가 있습니다. 유넵 협업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경로에서 사회적인 포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내에서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이 해당 지역에서 확대돼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인 포용이 이런 에너지 전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CN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후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CTCN에서도 목표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양성평등을 위한 기술 이전이 각국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CTCN에서 기술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기술 개발이 일어나게 될 때 서로 다른 커뮤니티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술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또 여성들을 위한 역량구축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기후의 행동을 위한 그런 AI를 이제 활용을 할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도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미래 기후 산업과 공정한 전환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회복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문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접근성이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 젠더 리스폰시브, 각 양성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후 회복 탄력적인 투자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업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확대되어야만 우리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영향은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게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서
더 많은 협업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국제기관들과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이제 모든 분들의 그런 지원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함께 많이 일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여성에 대해 특히 취약하고 또 산업 전환에 있어서 우리 그 여성의 또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기후 회복 탄력적인 젠더렌즈 투자기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 원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산업연구원 원장으로서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과 노동시장의 지역 간 분절 현상을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산업 재편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다행인지 또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 시간이 밀렸고 또 여러분들이 지치고 가급적 발표자의 발표 시간을 줄여야만 하고 행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린 것보다도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저희 가장 큰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발표에 대해서 나름의 공신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제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고용노동부가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합니다. 2년마다 10년 단위의 인력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것을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팅하고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카이스트 교수님 발표하셨죠. 성별 영향평가 있는데 그 성별 영향평가 이전에 고용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평가 제도를 제가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쯤인가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연구하자는 뜻이었죠.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있다. 그리고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다. 특히 여성 고용에 대한 전망은 더욱더 불확실하다.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들에서 당신이 좀 전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아까 앞서 발표도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요즘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별의 차이를 일부러 데이터라고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굳이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성의 일자리나 여성의 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숫자가 나와주는 이른바 넘버가 찍히는 전망을 하게 되면 아주 엑셀런트 하겠죠. 그래서 그 요구가 왔을 때 저는 한마디로 자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자리 문제, 특히 젠더의 일자리 문제, 젠더 간의 불평등성의 문제를 성별 불평등성의 문제를 전망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자리 구조나 고용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코펜하겐과 말메에서 열렸던 OECD 지역 경제 개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했는데 영어에 시달렸고 귀가 되게 지금도 멍멍거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또 느낍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주요 이슈가 기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제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젠더 문제였고 여기에서 얘네들은 더 나아가서 로컬 문제, 지역의 문제, 지역에서 젠더 문제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여성 일자리 문제가 지역 간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특히
이제 유럽 애들은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사니까요. 이렇게 크로스보드 사이에서 그 젠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걱정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느낀 감상평을 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훨씬 더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그 불행한 일이죠.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성과 혹은 젠더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화는 곧 현재 불안한 위치에 있거나 불안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젠더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어떤 사회 구조에 살고 있다면 이미 이런 주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탄소 중립 경제가 여성 일자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희망과 그러니까 우울한 전망과 밝은 전망 두 가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한 전망에 대해서는 결론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기후 중립 문제에서는 앞에서 우리 그 발표해 주셨던 윤앱에서 오셨던 발표자께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후 변화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맥켄지 보고서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맥켄지 보고서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일자리가 변한다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순정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감소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데 맥켄지 보고서에서 경고하는 명확한 메시지 하나는 분명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너희들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서 주력 산업이라고 또 다른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업은 한국이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과 화학 분야에서의 일자리의 변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의 변동인지 성별 변동이 일어날 것이지 아니면 총량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현재까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앞에 거네요. 종합해보면 자동차 분야와 전력 부문과 그 다음에 오일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에 대한 영향은 분명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숫자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우리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것인가요? 숫자 자체가 주는 이미지보다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일자리 부조가 변화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갈라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레귤레이션입니다. 2050년까지 또는 2035년까지, 2030년까지 이런 산업들의 모습은 2030년, 35년까지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2050년도에는 지구의 온도가 몇 %까지, 몇 도까지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마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그건 시장의 영역입니다. 산업이 변화해 나갈 때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추측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줄어날 것이다의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성별 문제, 직업별로, 직종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직종별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여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거기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없으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력 산업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행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철강업, 석유화학의 변화는 크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또는 내연기관 엔진은 이미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철강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철강업이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한 철강을 넘어서는 경제성 있는 소재를 발견하기 이전까지 철강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야 됩니다.
석유화학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의 경우는 석유에 사실은 추출된 제품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얼마만큼 줄여낼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기술 변화인 것이죠. 생산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미 사업 구조 자체가 변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오른쪽 표가 이미 2021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날 변화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영역들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현재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의 슬라이드 보면 8번이라고 나와 있는 8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립하는 노동자, 장치와 기계와 관련되는 조립 노동자를 대부분 이야기하고 9번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입니다. 말하자면 생산 방식에서 숙련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302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302는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 회사입니다. 대기업들이죠. 여성 노동자의 숫자가 적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쪽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은 대단히 높습니다. 8번 이제 말하자면 303과 304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쪽입니다.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엔진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로입니다. 오른쪽 표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왼쪽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철강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업은 우리나라의 철강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 탄소 배출량을 이야기할 때 제일 가장 많이 지탄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현재 용광로와 전기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는 철강 생산 방식을 조강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이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그리고 포스코도 철강 업계에서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로의 도전에 대해서 일종의 전략을 발표한 단계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탄소 쪽에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따른 철강업의 그 일자리 구조, 특히 성별 고용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장치 기계 조작원과 경영 행정 사무직, 이른바 사무직이죠. 그래서 철강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무직 노동자 쪽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비중별로 살펴보더라도 경영 행정 사무직, 그러니까 사무직과 단순 노무직이다. 여러분한테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분은 0.2%로 나와 있는데 이게 21.0%입니다. 숫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강업에서 이 탈탄소에 따른 여성 고용의 전망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 분야에서 철강업에서 여성 고용의 총량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 고용은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경기적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제품의 물건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물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입니다. 배 만드는 게 경기 변동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주 민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구조의 변화보다는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탈탄소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용 전망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기술 구조의 변화와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이 하이테크놀로지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여성 고용에게, 여성 노동자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이미 상당 부분이 아닙니다만 상당히 점진적으로 여성들의 이 참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분야인데요. 이 석유화학 분야에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의 약 17%입니다. 20% 가까이 생산하고 있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과 기술 구조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변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 문제는 성별 고용 구조에서, 성별 분업 구조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취약성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 여성의 비중이 나타내지는 직업별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철강업에서 보였던 것처럼 8번과 9번의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8번과 9번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석유화학에서 생산 현장에서 직접적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3번입니다. 3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서의 성별 고용 구조를 본다만 보게 된다면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남성 중심적인 생산 방식이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 구조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워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는 제가 전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화 또는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 귀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첫 번째 워딩은 just transition입니다. 공정한 전환입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공정 전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공정 전환의 기회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힘의 관계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입니다.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조직 노동자입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있었고 공정 전환을 외치게 된다면 결국은 조직화된 힘이,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가장 강하게 이슈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술을 탈탄소로 전환하지 말까요? 기술을 변화시키지 말까요? 우리는 이럴 때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저숙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우 스킬 트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재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 잃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술의 함정입니다. 긍정적인 밝은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밝은 전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압박은 기술을 변화시켜야 되고 생산 방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는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이 문제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카데믹한 토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분석적인 발표와 또 시간을 또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발표를 통해서 탈탄소에 시급한 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 성별 고용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여성 고용의 미래를 또 전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공정 기술의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여성 고용 기회에 또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을 강조하는 한편, 또 미조직 노동자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도 또 전망이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마리아 홀츠버그 유엔 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소장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콕에서 지금 접속이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마리아 홀츠버그 부서장님, 우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네, 발표자분들이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2명 주무현 원장님과 그리고 저기 모한티 연사분 두 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슬라이드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슬라이드 북을 또 잘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미래 기후 관련 산업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이슈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기후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3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양성평등한 기후 산업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한 기후 산업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젠더 대응적 기후 행동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죠. 그리고 기후 변화야말로 21세기의 결정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 아주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기상 기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된다면은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향후 5년 안에 넘을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네, 연평균 기온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위기가 증가하게 될 텐데요. 이 빈도뿐만이 아니라 강도 또한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만 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태학적인 위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그리고 번영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은요, 그 위협이 여러 군데에서 아주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 불평등으로 피해를 입을 주요 대상이 바로 여성과 소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과 소녀들이 앞으로 더 많은 돌봄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성들이 또 더 많은 성 기반 폭력, 특히 조혼으로 인한 이런 젠더 기반 폭력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캄보디아에서는요, UN 워먼에서 보고서를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그 상황이 트렌드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가뭄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성의 조혼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에 대한 성적 기반 폭력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조혼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아들 아직 크지 않은 여아들을 결혼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서 자기 가족의 입을 덜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은 무급 돌봄 노동의 7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3배 더 높은 것인데요. 이건 글로벌 수치입니다. 물론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그리고 맥락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급 돌봄 노동을 맡는 비중은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돌봄 노동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회복을 이제 다른 가족들의 회복을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이들을 돌보는 게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게 되는 역할이죠. 그와 함께 이제 가정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회복 탄력적 노력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해도 입지만 변화를 일으킬 힘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제 접근성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여성들의 이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성과 여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기후 행동 조치에서 더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례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리더십을 맡게 되면은요, 이 기후 행동 조치를 위한 노력에서 결과도 더 좋고, 그리고 자원들도 더 공평하게 이제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제 리더십 자리로 가게 된다면 이 재난에 대한 대비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적응력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전환으로 여성과 여아들이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더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경제, 녹색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여성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은 지금입니다. 여성들이 녹색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후 행동 조치에서 젠더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넣어야만 하며,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여성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젠더 대응적 기후 행동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 대응이라고 한다면은요, 사회적인 관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양성평등을 개선하는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습과 관행을 저희가 젠더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요소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여성의 리더십입니다. 여성들이 주요 주체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후 행동 조치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스루트 차원에서도 여성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배분을 하게 될 때는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별 및 환경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여성들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문과 제가 조혼의 증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데이터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기후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그리고 환경 데이터를 정책 입안에 넣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공평하고 그리고 좀 더 영향을 크게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유의미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젠더 대응적 기후 개발 정책 예산 투명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게 될 때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젠더 대응적인 기후 개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국제사회가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모범 관행들을 이제 공유하겠다라고 이제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높은 기준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각국의 국내 정책에 젠더가 반드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은요. 적응 능력 구축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이 경제적인 시장 과 그리고 신용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녹색 기술 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이제 앞장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급 돌봄 노동이 여성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돌봄 노동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결론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두 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라미타님께서 UN 워먼과 그리고 유네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후 금융에 이제 관한 이제 이니셔티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빈 곳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과 그리고 모범 간행들 이런 것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의 노력들을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이 정책을 세우게 될 때 이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촉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노력들을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두었습니다. 젠더 대응적 기후 행동을 위한 일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젠더 대응적인 기후 행동을 정책을 만든 다음에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정책을 만들고 개발을 하게 될 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자금 조달과 함께 재원 동원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프리마티님께서 이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치적인 이제 의지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 이게 바로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죠.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포용적인 파트너십입니다.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효과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혁적이고 그리고 젠더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젠더 대응적인 기후 행동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박현정 우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부소장님께서 우리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 전망 관련 양성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또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여기 되게 오래 4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된 건 5분 안에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특성, 특히 탄소 집약적 산업 분야의 여성 고용 특성을 보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조한 고용률, 핵심 생산 체제에서의 소외, 비조직화된 노동자가 많다는 것. 그렇다면 탄소 집약적 산업을 타겟으로 한 탄소 중립 정책의 영향을 여성은 덜 받을까요? 아니면 더 받게 될까요? 우린 기후 위기는 복합적 재난을 가지고 옵니다. 여성의 고용 문제도 단지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데 저는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발표를 할 때 그림을 띄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전해줄 그림. 이 그림은 작년에 경향신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년을 기념해서 나온 겁니다. 타이틀이 그겁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제로. 올해는 2년째죠. 한 200건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한 약 20% 이상만 시정명령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즉 고용상 성차별 많지만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 심화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 많이 하셨고, 자 경기 변동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기를 계속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계속 개선하려고 하지만 경기가 그렇게 예전처럼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장의 경기 기조가 있으면 거기에 또 경기에 더 민감한 여성들은 빠르게 실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제목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에 영향을 받는 산업계의 노동자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데는 거의 남성입니다. 그 뒤에 단순 노무직이나 그런 그 핵심 생산 체제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그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모두에게 가지 않죠. 우리 기본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그림도 또한 저희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퀄리티하고 에쿼티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경향인데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걸 주는 게 과연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그 대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키가 크고 그런 분들한테는 계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계단이 필요한 건 키가 작은, 즉 역량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즉 똑같은 걸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차이 나는 배려를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보여줬을 때 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그 오른쪽에 아이 같은데 아빠가 대신 해주면 되지 않냐. 자,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계속 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역량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서 우리는 미래 세대와 함께 봐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조금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기후 정의, 즉 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후 정의의 관점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라스트 슬라이드입니다. 뭐 다 좋은 얘기 썼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하나도 쉬운 게 없는데 저는 뭐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하는 기회는 정의롭게.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꽤 오래 전에 우리 나라를 좀 부밍업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왔는 파라다임인데, 그때 여성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 수 있느냐, 전기를 얼마나 덜 쓰느냐,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주 제한적 역할만을 주었어요. 자, 탄소 중립은 다시 말씀드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젠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지금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기회가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정 부서장이 아주 짧지만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퀄러티와 이쿼티의 차이, 그래서 이쿼티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 필요에 따라서 배려를 해줌으로써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뭐 그러한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또 그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6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저희 그렇지만 또 우리 청중에서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2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것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답변을 함으로써 세션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미래 기후 관련 산업과 양성평등 발제 중에 에너지 기업, 비즈니스 관련 미래 기후 산업에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의 숫자와 직간접적 수의 여성 수의 추정치를 발표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 것인지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과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원장님께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성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국의 주요 기업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석유화학 분야에 있는 주요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문에 있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동방승장이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으로 그 ESG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와의 통합,
내지는 그 산업 내에서의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나 주장은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적으로 확실히 잡히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논문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으로 대응해야 될 주요 기업들의 ESG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그러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정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 주셨던 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찍이 산업 전환 지역, 영어로 하자면 The Region in Industrial Transition, 산업 전환 지역에서 산업 전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노동 시장 차원에서 여성 고용 혹은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기나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2023년 현재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30조가 훨씬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산업전환 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 단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마리아 홀스보그도 이야기하였고 또 몇 분이 이야기하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망을 하시려면 좀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하였을 때는 이미 역사적인 이벤트는 끝난 상태이다. 전망이 필요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데이터를 손에 쥐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했던 이벤트들이 현실화되어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의 단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현재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기후변화 관련 사업도 결국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시하는 산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산업이 양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양성평등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한티 매니저님 짧게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 그리고 수익을 잘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전기의 비용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제 풍력에 관한 에너지 전환 비용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이들 재생 가능 에너지들이 점점 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이제 기반한 에너지 전환이, 그러니까 발전이 전보다 훨씬 싸졌다는 것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에너지보다 이제 싸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이유는요, 이제 바로 이제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벽들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화석연료와 비교해서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비싼 국가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이제 디자인 때문이죠. 우리가 기술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최적화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국의 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에서 뭐 다양한 뭐 그리드끼리의 연결성이나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원 사이의 에너지 배분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재생가능 에너지는요, 결국 화석 연료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 기술을 더욱더 개발시키게 된다면은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아끼고 그리고 비용도 아끼고 그리고 기회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기회 비용을 아끼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정책 규제를 만들고 그리고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 프로젝트도 충분히 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죠. 기후 변화 대응의 양성 평등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분명히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ESG와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아주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양성평등 쪽에 있어서는요,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보면서 여기에 양성평등이 얼마나 잘 통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케이스별로 성과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양성평등 이뤄내고 있는 성공 사례들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이제 NDC를 보게 되면은요. 저희 그 NDC에서 100개 넘는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 자체로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1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정한 국가들이 이제 5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분명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지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과 그리고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 프레임워크의 표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확보하지 않다면은요, 이 양성평등과 그리고 기후변화 사이에서 이렇게 교차점이나 아니면 연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기반자들을 위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좀 더 빨리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면을 보게 된다면 지금 아주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변화와 그리고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현정 부소장님 저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자, 파라미터가 산업의 생산 측면에서 산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소비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시하지 않으면 산업의 경제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제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봐서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이 양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한 사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양성평등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도 없습니다. 저는 탄노기에 있지만 그걸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간결하면서 클리어한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리아, can you have something to add? 네, 마리아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했었던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관계상 그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할 거는
우리 발표하신 우리 발제자분들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미래 기후 관련 산업은 우리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을 기반으로 양성 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또 젠더 대응적인 기후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후 전환과 산업 전환에 가장 취약한 여성에 대한 능력 배움과 리더십 제고를 통해서 고용 확대가 필요한데 특별히 개도국의 여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연사님들과 토론자님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이 포럼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사를 주재해 주신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오늘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